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들어봤던 인강과 형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인강, 형광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르고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실까요? 가실까요? 고고링! 그거링. 저는 보통 형광 위주로 들었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랑 함께 배우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면 저 혼자 해결을 하더라도 해결하고 나서 이거 맞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대가 옆에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고 이 형광에서 얻을 수 있는 뭐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형광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재리와는 반대로 인강을 많이 듣고 형광으로 플러스 알파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형광으로 유명하신 분들의 수업을 많이 듣고 싶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시간이나 거리상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인강의 장점으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그게 진짜 큰 메리트죠. 맞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습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학원 수업을 지금 미리 땡겨서 들을 수도 있고 인강을 통해서 혹은 밤 12시가 넘어서도 학원 수업을 그대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 인강의 장점으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광이나 학원에서 선생님들한테 똑같은 내용 계속 물어보면은 약간 눈치 보이고 그리고 막 유명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교님이나 선생님 앞에 막 줄 서야 되고 한 번 질문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인강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뒤로 넘기면은 항상 밝은 항상 웃는 얼굴로 계속 저한테 똑같은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인강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형광 들어본 거는 아예 없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대비할 때 직접 다녔던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동네 학원들로 영어학원이랑 수학학원에 다녔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본인이 어떤 공부 스타일이 맞는지 먼저 체크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할 수 있는 능동형인지 아니면은 남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선생님이 아닌 친구들이 봐줘야만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수동적인 공부 스타일인지 체크하고 공부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 공부형인 사람에게는 인강을 추천을 해요. 왜죠? 인강은 정말 말 그대로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뽕을 뽑을 수도 있고 맞아요.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닌 거일 수도 있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강을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약간 자랑은 아니고요. 집중할 수 있을 때는 약간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인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동이라고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쵸? 네. 저도 수동적인 편이어서 학원에 다닌 건데 저는 제가 알아요. 나 지금 가면은 자겠구나. 독서실 지금 가면 진짜 100% 잔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솔직히 몸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맞아. 나는 지금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저를 일부러 학원에 집어넣었어요. 약간 환경이 마련이 되면 그 속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어가지고 저를 집어넣고 만약에 제가 인강을 들었다면 말짱 꽝이었지 않았을까. 인강 이렇게 틀어놓고 계속 돌려놓고 계속 졸고 계속 그랬을 것 같아서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 알잖아요. 스스로 집중하는 능력이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학원을 추천드려요. 맞아요. 진짜 저도. 그리고 무엇보다 형광은 동선이나 아니면 시간 소비가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제리는 실제로 학원 다닐 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좀 먼 데는 왕복 2시간 정도 걸렸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영어 이런 데는 그냥 동네 학원이라서 5분도 안 걸리고 학원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 왕복 1시간이죠? 일주일에 3번 다닌다고 치면은 일주일에 3시간이죠? 그리고 1년이 52주인가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에만 버리는 시간이 150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제 계산에 따르면. 저는 그 시간 아껴가지고 인강에 좀 더 투자하고 학교 공부 투자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장기간으로 오래오래 다니면서 뵀던 선생님들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는 대유어학원 양영숙 쌤께 들었는데 되게 유잼이네요. 네. 네. 제가 초6 때부터 고3 때까지 쭉 여기만 다녔어요. 오래 다녔어요. 네, 진짜 오래 다녔고 그래서 거의 제 2의 엄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제 영어 공부 인생에서 이분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수학은 세움학원 고정민 쌤한테 배웠는데요. 이분은 진짜 킹, 갓, 기백 왕이시고요. 기백왕? 특히 기백 문제를 빨리 푸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리는 마포이강 한보환 선생님께 배웠는데요. 문제를 보는 큰 시야를 알려주신다고 해야 되나? 물씬 물왕이신데요. 정말 물리를 재미있게 뭔가 파고들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생명과학2는 대치 시대인재 최수준 선생님께 배웠는데요. 생명과학2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이름답게 수준 높은? 잠시만요. 제가 할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퀄리티부터가 대박이고요. 문제 푸는 스킬도 그렇고 정말 깔끔한 문제 풀이도 그렇고 진짜 추가로 미소는 다음. 그다음 국어는 마포이강의 정성민 쌤께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퓨어 이과인데 이런 저조차 문학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 네, 저는 일단 수학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수포자였던 실력을 구제해 주신 분,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이미 알만한 학생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정말 강의가 미쳤습니다. 그냥 개념의 신이에요. 전두엽에다 그냥 개념을 꽂아버려요. 그냥 빡 꽂아버려요. 정말 맨 처음 듣는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이에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선생님은 대성마임에게 한석원 선생님인데 기하,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기하 벡터 본주하세요. 그냥 와우. 수학을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선생님은 나 살면서 본 적이 없었어. 와. 그냥 뇌를 이거로 개조를 시켜버리시고 어떻게 최적화된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다음 선생님은 메가스터디의 현우진 선생님인데 약간 시험에 나올 법한 개념에 특화되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개념 간의 중요도를 정말 뚜렷하게 알려주신 선생님인 것 같아요. 다음 과목은 국어인데요.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수강을 했었는데요. 저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개 못했거든요. 이런 저 같은 노베이스 맞춤 강의였어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주니까 약간 대학 강의라고 치면은 국어학 입문? 국어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었던 선생님은 김동욱 선생님, 메가스터디 김동욱 선생님인데 윤혜정 선생님이 국어학 입문이라면 김동욱 선생님은 국어학 개론. 네.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문장 하나하나가 모든 게 수업의 설계예요. 토시 한마디도 버릴 문장이 없어요, 이 선생님. 자, 계획이 네. 있으신 분이시죠? 진짜 모든 게 계획이신 분이고 아. 영어는 대성마임에게 이명학 선생님을 들었거든요. 정말 매년 1등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수능 영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최소한의 도구로 최대한의 문제를 많이 풀수록 극한의 효율, 제가 좋아하는 효율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그리고 과탐으로 넘어가 보자면 화학원은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의 고석영 선생님을 들었는데 겨울방학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1년 내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걸로 하드 트레이닝 시켜서 수능 가서 멘탈 안 깨지고. 피를 덜 보겠다 약간 이런 거 같은데 화학원이 타임어택이잖아요. 물리나 화학이 시간 줄이는 법 그리고 킬러 문항 해결법을 정말 또 기가 막히게 알려주신 분. 지구과학은 메가스터디의 박선 선생님을 들었는데요. 선한 외모에 그렇지 않은 난이도. 진짜 간단한 도구들로 그냥 푸시는데 그냥 다 풀려요. 그냥 정답률 20% 30% 이런 문제들도 진짜 그냥 기본 개념 가지고 딱딱 풀리는데 이분 덕분에 1년 내내 지구과학을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저희 그냥 개취일 뿐입니다. 아시죠? 존중해 주시죠. 네, 존중해 주시죠.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셔야죠, 여러분. 참고만 하셔서 자신에게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 직접 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눈치 보인다고 질문 안 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 말고 선생님 조금 덜 바쁘실 때 학원 끝나고라도 좀 남아서 질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연락처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무조건 질문을 하세요. 질문 다 받아주시니까. 그리고 현강에 가면 정말 방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소화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이거를 다 활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밀려서 어떡하지? 이렇게 짓눌리는 기분보다는 능동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찾아줬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그놈의 효율. 학원이나 학교라도 약간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와우. 그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는 인강을 현강처럼 들었어요. 실제 학원 다니는 것처럼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김동욱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였어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밀리면 진짜 끝이 없거든요. 한 주 밀리면 한 달이 무너지고 한 달이 무너지면 1년이 무너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께 어떤 내용을 배웠으면 그거를 적용을 할 줄 알아야죠. 맞아요. 일단 그거를 적용을 해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선생님이 한 그대로 끌고 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참고해서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바꿔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프리패스를 구입하셨다면 질문 답변 게시판이 강점인 선생님분도 계시고 뭐 교재를 진짜 문제가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업은 정작 다른 선생님을 듣더라도 이렇게 프리패스를 좀 효율적으로 프리패스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꿀팁이죠. 꿀팁이다. 인강이든 형강이든 듣는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거를 흡수를 하고 그때서야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나 들었다. 공부했다 이런 식의 학생이 더러 있어요. 맞아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다 공부를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네, 근데 또 특히나 인강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강을 뭐 여러 개를 많이 한꺼번에 많이 산 다음에 이 선생님 거 듣고 저 선생님 거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시간만 버리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막 3-4강씩 듣고 아 좀 아닌 것 같아 이래서 옮기고 아 그리고 자신과 수업 스타일이 안 맞는 선생님인데 1타 선생님이라고 끝까지 가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꾸역꾸역 끊어놨으니까 1타 선생님이니까 믿으면 모르겠지 약간 어거지로 계속 수능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맞으면 빨리 바꾸세요. 네, 안 맞으면은 결국에 안 맞기 때문에 뭐 학원을 다니고 싶지만 못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불안할지 솔직히 이해가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리 좋은 학원 가봤자 그렇죠. 자기가 제대로 안 하면 안 하는 이만 맞아요. 못 하거든요. 주변에 자신과 맞는 학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강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약간 조그마한 팁을 드리자면 친구 한 명이랑 내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내기 좋았지? 1월 1일부터 오전 6시에 일어나려고 했었거든요. 오전 6시. 6시? 네.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면 서로 문자를 보낸다. 안 보낸 사람이 그날 밥 사기.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교일 진짜 서로 밥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매너한 게 아니라 서로 잘 지켰다는 거죠. 사주기 싫었어요. 잘 지켰다는 거죠.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진짜 이 친구랑은 수능 날까지 같이 공부만 해 나간다. 이런 친구를 찾으셔야죠. 찾으셔야 돼.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제발 시간 아까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 아까운 줄 아시고 진짜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과정을 빛내줄 수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느 면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를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겪어볼 만한 시간들이니까 힘내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구독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화이팅. 너무 다운됐어. 피스!